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은 도시를 둘러싸고 40개가 넘는 산성이 있어서 이른바 산성도시로도 불리는데요. 일부 등산객들이 산성 부근에 각종 운동기구를 가져다 놓고 이른바 산스장을 조성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때 만들어져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문화유산인데 관할구청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개족산 자락, 삼국시대 당시 백제가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인 능성. 대전시 기념물 11호로 지정됐고 인근에서 삼국시대 토기들도 발견돼 관리가 필요한 문화재지만 어찌된 일인지 운동기구 수십여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을 자주 찾는 등산객들이 20여 년 전부터 헬스기구를 하나둘씩 가져다 놓으면서 이른바 산스장을 만든 겁니다. 해당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이어서 이 같은 운동시설을 조성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등산객들은 보시는 것처럼 능성의 성도로 옮겨 화단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성벽 일부를 훼손시켜 평탄화하는 흔적과 함께 산성도를 빼내 길로 만든 흔적도 발견됩니다. 등산객들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여기처럼 맑은 산수가 거기는 없어. 여기는 맑은 산수가 나무 속에 있어서 운동이 잘 되고 건강해진다고 말이야. 관할 지자체인 동구청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구청 조사가 이뤄진 데다 강제 철거를 위한 비용도 부과할 수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문화재 훼손이 덜 됐다며 강제 철거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 행정 조치에 대해서 저희 원상복구 명령 나가고 저희가 대집행을 해가지고 강제 철거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안이에요. 전문가들은 훼손이 더 진행되기 전에 하루빨리 산성과 체육시설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 아차산성에 있는 고구려 보로 쪽의 그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조망터라든지 이런 곳을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체 조망하고 또 대체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산성만 48곳에 이르는 산성도시 대전. 산성을 도시 브랜드로 구축하겠다는 선언이 무색하게도 산성들이 방치된 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쉬는 날 우연히 식당에 갔던 소방관이 화재가 확산되는 걸 막은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보령 소방서 소속 윤은기 소방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15분쯤 보령시 청남면의 한 상가 1층에서 식사를 하던 중 검은 연기와 함께 상가 주택 뒤편에 난 불을 보고 주변에 있던 소화기 등으로 초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건물 일부를 그을린 뒤 몇 분 만에 꺼졌으며 윤 소방사는 소방관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관련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기 아산시장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도 1, 2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상대 후보가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아 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시민들과 소통하려 했던 점을 고려해 관대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 시장은 1,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소송 기록이 변호인에게 통지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의대 증원이 반영된 입시 요강 발표 이후 첫 수능 리허설인 6월 수능 모의평가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충청권이 의대 증원의 최대 수혜지로 떠오른 가운데 반수생과 재수생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늘었는데요. 오는 9월 모의평가에서는 N수생 응시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수능 난이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6월 수능 모의평가가 진행된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답안지와 문제지를 차례로 배부하고 고3 학생들이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맞은편 교실엔 졸업생 30여 명이 모의평가 응시를 위해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의대 입학을 준비하는 반수생과 재수생 등 N수생들입니다. 의대 지역인재 전형 선발 인원이 170여 명에서 464명으로 2.7배 늘어난 충청권이 의대 증원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면서 벌어진 진풍경입니다. 작년보다 졸업생의 응시 비율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10수도 있어요. 식수생까지도 의대를 가니까.
실제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6월 모의평가 응시자 35,900여 명 가운데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은 4,377명, 지난해보다 166명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모의평가 응시자 5명 중 1명이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학원가에도 의대 입시 상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 의대생들이 서울과 수도권 의대로 재입학하기 위해 다시 수능을 보기 위한 문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반수 문의가 늘었고요. 그 반수 문의 중에서 의대를 문의하는 경우 비율이 거의 40%에 가까이 되는 정도로 늘었습니다. 한편 오늘 치러진 6월 모의평가는 EBS 연계율 50%가 유지됐고 지난해 역대급 불수능보다는 쉬웠지만 의대를 준비 중인 최상위권에 대한 변별이 가능할 정도로 높은 난도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번 모의평가 성적표는 다음 달 2일 통지됩니다. 지역교육계는 9월 모의평가에서 반수생 유입이 본격화될 경우 재학생보다 수능에서 강세를 보이는 N수생 응시 규모에 맞춰 수능 난이도가 조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교원단체들이 일부 사설학원들의 영어 유치원 명칭 사용을 놓고 엄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교총과 국공립유치원 교사연합회는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가 아니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영어 유치원 등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교청은 유아교육법상 학교가 아니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만큼 위법적인 유치원 명칭 사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로림만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육지에서 육안으로 천연기념물인 점박이 물범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모래톱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점박이 물범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곳에 서산시가 지상 3층 규모의 관찰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이 추진 중인 서산태안 가로림만. 물이 빠지자 모습을 드러낸 드넓은 모래톱은 점박이 물범들에게 너무나 좋은 안식처입니다. 점박이 물범이 하루 한두 시간 물에서 나와 휴식을 취하는 시간. 얼룩덜룩 귀여운 물범 67마리가 나란히 누워 햇빛을 즐깁니다. 편안히 휴식을 취하다 인기척에 일제히 바닷물로 뛰어들어 시합이라도 하듯 수영 실력을 뽐냅니다. 해마다 3, 4월이면 찾아오는 10여 마리의 점박이 물범은 이제 이 지역 어민들에게는 친구나 다름없습니다. 애들이 올 때는 우리 친구 같고 한편으로는 가족 같다. 그리고 하루에 한두 번씩은 볼 수 있고 또한 육지에서도 물 간조 시간에 얘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어때요? 귀엽고 아주 친구 같아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점박이 물범은 겨울철 중국 랴오둥난에서 번식한 뒤 봄에 우리나라 백령도와 가로림만으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바다에서 생활하는 점박이 물범을 육지에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곳은 국내에서 가로림만이 유일합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충남도와 서산시가 점박이 물범 서식지에 관찰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97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로 물범을 직접 볼 수 있는 관찰시설과 관찰 영상관, 해양보호생물 교육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인공 쉼터도 조성해 환경을 개선시켜 가로림만을 찾는 물범 개체 수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점박이 물범 인공 쉼터를 만들어서 육안으로 쉽게 확인도 가능하고 또 그 점박이 물범들이 서식하는데 더욱더 이 서식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940년대에만 해도 우리나라에 8천여 마리가 살았지만 이젠 그 수가 줄어 200~300마리에 불과합니다. 다음 달 초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최종 결과가 나오는 만큼 점박이 물범을 전문적으로 보호 관찰할 수 있는 관찰관 건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AI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청소년들 입장에선 막상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천안에서 학생들의 적성을 찾아주고 다양한 직업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진로 직업 체험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학생 가운데 무려 41%가 희망 직업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천안에서 5천여 명의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가상현실 프로그램과 AI 인공지능 전문가, 로봇공학자 등 첨단 산업뿐 아니라 학생들의 희망직업 상위권에 포함된 경찰관을 비롯해 첨단 농업인과 제빵사, 뷰티 전문가 등 70여 개의 직업 세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로를 정한 학생들은 대학생 선배들과 1대1 대화를 나누며 좀 더 깊이 있는 직업 세계를 탐구합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해 유명 유튜버와 외교관, 의사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로부터 궁금한 점들을 자세히 물어보며 직업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직업을 못 찾았는데 체험 부스들이 많아서 진로 체험 그런 걸 제 진로 꿈을 정하는데 되게 좀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번 박람회에는 자유학기제 대상 중학교 1학년 5천여 명이 참여해 진로 직업 체험에 나섰습니다.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직업군이 등장하면서 진로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진로 탐구 활동을 강조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자신의 미래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진로 교육으로서는 우리 아이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변하는 직업 세계 또는 직업의 역할 등등에 대해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학생 맞춤형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고등교육 기관으로 출발해 배재 중 배재고, 배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배재학당이 창립 139주년 기념 예배를 열었습니다. 배재학당은 장기 근속자 28명, 공로상 12명을 시상하고 이광축 TJB 사장과 박병석 전 국회의장, 이명진 성심당 대표 등 7명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욱 배재대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내년 고등교육 체계를 혁신할 라이즈 사업이 도입되는 만큼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인재가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JB가 마련한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는 수출뿐 아니라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다목적 프로그램입니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과의 멘토링 시간을 주선하고 공장 시찰과 시장 조사 등을 통해 기업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현지에서 김세범 기자입니다. 수출 상담회를 마치고 마련된 베트남 주재 기업인들과의 연찬회. 고된 일정에도 참석한 지역업체 관계자들이 해외 진출에 대한 멘토들의 갖가지 조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코로나 이후 베트남 경제 상황을 비롯해 최근 각광받는 제품이나 트렌드, 그리고 베트남 정부의 무역 기조 등 핵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서 베트남 경기도 살아나고 또 우리한테 대전 세종 기업들한테 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틀간 바이어들과의 상품 판매와 수출 거래 등의 열정을 쏟은 뒤 가진 자체 품평의 시간. 그간의 긴장을 풀기 위해 선상 만찬을 통해 강줄기를 따라 펼쳐지는 야경을 즐기면서도 각자 가진 노하우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작년에는 이제 못 모르고 왔었다면 올해는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와서 어떤 개척 정신을 한번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른 아침 해외 시장의 흐름을 살피려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일부는 현지 공장이나 기업체를 직접 찾아 상대 회사나 바이어의 실제 현황을 체크하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소비재 판매를 주력하는 업체들은 시장 조사를 통해 자사 제품의 현지화 가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대형마트를 방문한 업체들은 마케팅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현재 베트남 소비자들의 성향이나 선호 제품 등의 정보를 파악합니다. 가격대라든지 아니면 품질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의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무역 전문 기관을 잇따라 방문해 각종 컨설팅을 받는 등 대전과 세종 15개 참가 기업들은 시간을 분으로 쪼개가며 3박 4일간의 일정을 숨가쁘게 보냈습니다. 현지 시장을 직접 찾아 꼼꼼히 조사하고 먼저 진출한 선배 기업들의 조언 등을 들으며 지역 기업들은 수출 기업으로 자질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TJB
김세범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럽연합이 140조 원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참여를 앞두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국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955억 유로, 약 140조 원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3월 비유럽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마쳤습니다. 논산시의회가 최근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는 사기 판매단 떴다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의회는 떴다방이 대도시가 아닌 소규모 지방도시나 농촌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한 장소에 오래 머물지 않고 행사가 끝나면 종적을 감추는 일명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인해 단속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